안녕하십니까. 조세전문 변호사 고성채입니다. 유튜버들에게 과세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호소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세금의 종류로는 소득세가 있을 것이고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득세로 볼 때 이 유튜버들이 하는 게 뭐 물건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한의 공급은 아니죠. 그러면은 용역을 공급하는 거잖아요. 용역을. 자기 머릿속으로 창작을 해가지고 뭐를 하는 거잖아요.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적 용역인데 이 인적 용역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소득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업소득이고 하나는 기타소득 그리고 하나는 근로소득이다. 그러면 근로소득은 고용관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들이 무슨 고용관계가 있어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뭐 어디 기획사에 소속되어가지고 하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그 고용관계에 해당돼서 하는 사람들은 이제 논의 대상으로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로서 영업 목적을 가지고, 사업자라는 게 영업 목적이 있잖아요. 그럼 계속 반복적으로 업을 한다. 그러면 그게 이제 사업소득이죠. 그러면 소득세법 제19조 왜 이래 가지고 이제 3% 지방소비세까지 합해가지고 3.3%에 이제 세율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기타소득은 일시우발적인 소득이에요. 일시우발적. 그러면 유튜버들이 어쩌다 한번 해가지고 그게 광고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 일시우발적인 소득이겠죠. 그러면 이제 소득세법 그게 이제 21조 19호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유튜버들이 거의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유튜버들의 소득세는 뭐냐? 그러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것이다. 그러면 사업소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소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으로 합산돼 가지고 세율이 다시 정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부가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부가세가 과세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렇게 되면은 만일 인적 용역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부가세 42조에 이거를 보면은 부가세가 이제 이렇게 같이 보면은 42조의 1호를 보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론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인적 용역으로 보면 면세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대부분의 경우가 뭐 물적 시설 없죠. 뭐 방송국 시설 해가지고 하는 거는 이 경우는 이제 면세가 될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이제 부가세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부가세령 시행령 42조 제1호에 따라서 그 해당 내용에 따라서 이제 면세가 될 것이다. 그 범위에 해당되면은 42조 저술과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구글이 이제 해외 법인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원천징수 없이 막바로 지급해 버리잖아요. 원천징수 국내 법인이라면 당연히 국내에 있는 것이라면은 이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분명한 거는 원천징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국내에서 작업한 거는 맞다. 그러면은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그거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를 해야 되는데, 원천징수를 안 했다 하더라도 납세 의무는 있는 것이다. 그러면은 결론은 소득세는 내야 된다. 유튜버들이.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나는 그러면 과세 대상, 부가세 과세 대상이더라도 나는 외국에다가 외화를 벌어들였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외국에다 수출하는 개념이니까 영세율로 해달라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은 부가세령
시행령 제33조 2항을 보면요, 외국한 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려면 영세율 적용 요건에 해당돼야 되거든요. 해당이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되어지고 제가 판단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과세 자료거든요. 누가 얼마를 벌었는가, 그 과세 자료가 있어야 이제 당신한테 당신 얼마 벌었는데 왜 그동안 세금 신고 안 했어 하면서 과세할 거 아니에요. 그 과세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 국세청이 지금 구글 코리아를 갔기 때문에, 세무조사 하러 갔기 때문에 그 자료는 어떤 식으로든지 확보할 것이다. 구글 코리아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하잖아요. 수익을 내잖아요. 수익을 냈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을 무시할 수 있나요?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협조를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까지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동영상들 이렇게 뭐 그런 거에도 뭐 있던데, 뭐 간이 과세업자라도 누구는 일반 과세업자로서 뭐 이렇게 부가세를 신고하고 소득세를 신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론적인 이야기고 현실적으로 누가 그렇게 신고를 했겠느냐 이거죠. 네? 아니 지금 부가세가 과세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 판에 무슨 부가세를 신고를 해요. 소득세를 신고하고. 네? 그런 일들은 없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허상의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단지 이론적인 거를 말을 할 뿐이, 원론적인 거를 말을 한 것이고, 이 유튜버들에게 직접 적용되는 그런 이론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에게 과세를 해야 되겠죠. 과세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뭐 물적 시설 만들어 가지고 무슨 뭐 누구의 뭐 TV처럼 물적 시설이, 방송국 시설이 있고 직원을 고용해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경우는 이제 별도예요. 별도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다 과세가 될 것이다. 과세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본세가 나가죠. 소득세 본세가 나가고, 부가세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면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그러면 소득세는 분명히 과세 나가고 가산세도 분명히 나간다. 그리고 제척기간 내에 있는 거는 다 과세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그 무신고라든지, 가령 이제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차명 계좌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외환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어떤 플러스 알파를 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내가 소득 노출을 안 하려고 일부러 머리 쓴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좀 괘씸해진 거죠. 그러면 조세범 처벌법으로 이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분명히 고민하고 법리를 판단할 것이다, 국세청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과세할 것이다. 과세하고 그 액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부가세는 어떻게 할 거고 소득세는 어떻게 할 거고 조세범으로 처벌을 할 것인지, 이런 세 가지 형태로 분명히 법리 쟁점을, 그 법리 검토가 이루어진다. 제가 국세청에 있을 때도 항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유튜버들에 대해서 과세가 상당히 액수가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